쓸모아. 세계 3위의 GDP, 세계 4위의 무역 규모,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며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1인당 GDP 수준은 일본이 900달러, 한국이 100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9배나 많았습니다. 2018년 기준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39,000달러이고 한국은 33,000달러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85%까지 따라온 곳입니다. 일본은 1995년에 이미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었지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그보다 1인당 GDP가 낮아졌다는 것은 잃어버린 20년을 실감케 해주는 수치입니다. 2000년 8배 차이가 났던 GDP 규모가 지금은 일본이 5조 1000억 달러,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로 3배 정도의 차이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658만 명으로 한국의 51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을 보면 한국이 6284억 달러, 일본이 7431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IMF는 4년 뒤에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한국의 거센 추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등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에 의존하며 뒤처져 있지만 완성품 분야에서는 혁신 기술을 내세워 일본 기업들을 이미 앞질렀거나 본격적으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누르고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매우 좋았고 특히 OLED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OLED는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중소형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패널에선 LG 디스플레이가 9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 3년 정도의 기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일본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하고 있고 소니, 파나소닉, 후나이 등 TV 업체들의 경우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최고의 OLED 생산국의 위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보다 적어도 50년이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안간힘을 썼지만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샤프, 도시바를 절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일본 기업들은 삼성, LG에 밀려 시장을 내주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최근 2분기에만 1조 6천억의 적자를 냈고 소니는 모바일 사업부에서만 1조 1,4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 4월부터 6월에 영업이익은 고작 114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LG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에서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월풀과 연간 매출에서 7조 원가량 차이가 났고 영업이익도 뒤졌지만 2017년부터 LG전자는 급속도로 성장해 1위를 차지하더니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월풀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평가에서 최근 1년간 냉장고, 조리가전, 세탁기 등을 구입한 만족도 조사에서 LG는 삼성과 함께 9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1위가 폭스바겐, 2위가 도요타, 3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 4위가 제너럴 모터스, 5위가 현대, 기아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중국에서 렉서스의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320조가 넘을 정도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도 151조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꾸준한 노력 덕분에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이제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시장에서 일본 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신차 품질을 조사하는 JD 파워의 2018년 조사에서 1위, 3위를 현대 기아차가 휩쓸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차로 인식됐던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디자인과 성능을 높게 평가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우디를 디자인한 피터 슈라이어와 같은 전세계 탑레벨의 디자이너들을 영입했고
2015년에는 BMW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축적한 고성능차 전문가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해 제네시스와 N 시리즈 등의 성능을 높이고 미래차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GM과 BMW에서 X5, X6 등 선행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인 출신의 서조 디자이너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디자인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바꾸었고 성능을 뛰어나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아시아 브랜드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고 일본 브랜드를 이겼습니다. 현대차는 독일에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 브랜드에 아시아 1위를 내준 적이 없었는데 독일 내 꾸준한 반응이 있는 것은 독일 사람들에게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대량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우수한 주행 성능, 내연기관 차량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내구성을 실현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소는 세계 최초로 609km 주행거리를 달성했습니다. 경쟁 차종인 도요타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보다 길었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슈퍼트는 2019년 15호 잡지에서 현대차 그룹의 5개 대표 차종을 동급 독일 5개 차종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차가 독일 차보다 낫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차종 비교 평가에서 현대차 넥소가 벤츠 GLC F3 차종보다 무려 2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소차, 전기차 기술력이 대체로 독일차보다 앞선다는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바탕으로 초연결, 초지능을 지향하는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통신과 미래자동차 관련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차의 최종 목표인 스마트카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일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들어 20% 가까이 차지하더니 이젠 소니의 기술을 뛰어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선택했는데 소니를 추월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는 기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을 하지 않는 소니에 비해 삼성전자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13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한 핵심 사업으로 이미지 센서, 모바일 AP, 파운드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주로 활용됐는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 기술이 상용화될수록 쓰임새가 늘어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난해 137억 달러에서 2022년 1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이는 10년 내에 150조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 매출 점유율 지난해 4분기에 올해 1분기 합계 3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6%로 5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사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로 발이 묶이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초 연구 기반이 떨어지고 연구 개발 지원도 모자라서 원천 기술의 자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당장 필요한 핵심 응용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최근 들어 주요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라는 취약점을 반대로 이용해 세계 인류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구축했고 이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초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 특허 등록 상위 3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IBM에 이어 2위, LG전자는 7위에 랭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2년 연속 2위를 유지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5년 전 10위 내에 5개나 있었지만 2018년에는 캐논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과거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 아시아 최초로 선진국이 되었던 일본. 일본의 경제력은 우리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는 사이 우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추격해 왔습니다. 이젠 일본을 추월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